뉴욕과 뉴저지주가 모임 인원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뉴욕주는 오늘부터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뉴저지주는 내일부터 개시합니다. 팬데믹의 여파로 셧다운됐던 동안에도 회원들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한 뉴욕 스포츠클럽이 25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미국 카톡 주교회의가 존슨앤존슨 백신이 낙태된 태아 조직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개발됐다는 이유로 접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1,400달러 현금 지급 대상자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세금 보고가 시작된 지 2주 만에 접수 건수가 이미 3,5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사회에서도 팬데믹 기간 고용주와 직원 간의 갈등이 높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분쟁과 소송이 빗발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각종 지표의 안정화와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모임 인원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공연장 입장도 제한적으로 재개합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오는 20일부터 가장 실내 모임은 10명까지, 가장 야외 모임은 25명까지 허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사교 모임의 경우는 실내 100명, 야외 200명까지 가능합니다. 행사, 예술 등의 공연장 시설은 오는 4월 2일부터 실내 100명, 실외 200명까지 최대 33% 수용 인원 제한으로 재개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진단 검사를 완료했을 경우 실내 150명, 야외 500명까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뉴욕주는 자가격리 규정도 완화했습니다. 국내 이동이나 여행의 경우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까지는 격리 또는 음성 진단 검사 결과 제출 등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의 경우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는 5일부터 결혼식 실내 피로연 허용 인원을 정원의 35% 또는 최대 150명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결혼식을 제외한 다른 실내 모임의 허용 인원은 여전히 1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머피 주지사는 올여름 뉴저지 학생들을 위한 서머캠프 운영 재개도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오는 15일과 29일 이번 달 안에만 2차례에 걸쳐 백신 접종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교사 및 식당 직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늘부터 뉴욕주에서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뉴욕주의 접종률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존슨앤존슨의 일회용 백신 접종이 오늘 오후 8시부터 이곳 브롱스의 양키 스테디움에서 시작됐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은 브롱스 거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곳 양키 스테디움 외에도 금요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자비스 센터와 뉴욕주 박람회에서도 24시간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이번 주에 약 16만 4,800회에 달하는 존슨앤존슨의 일회용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백신의 연방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노력은 주 전역의 다른 지역으로도 조정되고 확장될 것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다음 주에 대규모 백신량을 할당받게 될 것이라고 전하며 백악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백신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카운티 내 약국 및 연방 공인보건센터도 이번 주에 존슨앤존슨 백신을 할당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존슨앤존슨의 백신 접종 개시를 내일인 금요일 뉴저지주 허드슨 카운티에서 개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시작으로 4월 초까지 약 7만 건의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디 페르스틸리 뉴저지주 보건국장은 오는 7월까지 성인 인구의 70%인 470만 명을 접종하겠다는 지난 12월 필머피 정부의 첫 목표를 되새겼습니다. 또 대략 2주 후쯤이면 존슨앤존슨 백신이 생산 지연으로 인해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방물자법을 발동해 존슨앤존슨이 제약회사 머크와 전례 없는 파트너십을 맺어 백신 생산 가속화를 위한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5월까지 미국의 모든 성인을 접종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도 회원들에게 회비 납부를 요구하며 부당 이득을 취했던 뉴욕 스포츠 클럽이 결국 25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 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뉴욕 스포츠 클럽의 모 회사인 TSI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 반환 요구 소송이 25만 달러 배상 합의로 해결됐습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헬스클럽을 폐쇄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체육관과 헬스클럽은 문을 열 때까지 회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뉴욕 스포츠 클럽은 회비를 회원들에게 계속 청구하고 멤버십 취소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또 취소 시에는 취소 수수료까지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임스 법무장관은 지난해 4월 모 회사인 TSI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이에 불응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TS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5개월 만에 해결됐다고 밝히고 회사가 소유한 채권 25만 달러를 인수해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SI는 지난해 11월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뉴욕 스포츠 클럽은 다른 회사에 매각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카톨릭 주교회의가 존슨앤존슨 백신이 낙태된 태아 조직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개발됐다는 이유로 접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 카톨릭 주교회의는 3일 성명을 발표해 존슨앤존슨은 낙태된 타의 조직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실험실에서 성장시켜 백신 개발에 사용했다며 존슨앤존슨의 백신 사용에 도덕적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교회의는 이에 따라 카톨릭 신자들에게 가능하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선택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주교회의의 이 같은 성명은 지난 1월 백신을 맞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각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당시 교황은 백신 생산에 사용된 줄기세포가 낙태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파이저와 모더나도 백신 개발 과정에 태아 줄기세포를 사용합니다. 회사별로 다른 점은 이들 두 회사는 태아 줄기세포를 백신의 효능을 테스트하는 데만 사용한 반면 존슨앤존슨은 연구, 확인, 생산 과정 등에 폭넓게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존슨앤존슨은 이와 관련 백신 개발 과정에 태아 줄기세포를 사용했지만 백신 자체에 태아 세포 조직은 없다며 우리는 단 한 차례 접종으로 면역력이 생기는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전염병을 중지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알려진 미국 최고의 전염병 전문가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현재 이용 가능한 세 종류의 백신은 매우 효과적이라며 백신 접종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1,400달러 현금 지급 대상자를 줄이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규제 법안 통과를 위해 한발 물러난 조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동의와 함께 연방 상원에서 처리될 추가 경기 부양안에 포함된 1,400달러 현금 지급안은 조정 총소득이 개인 8만 달러, 부부 합산 16만 달러가 넘는 사람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연방 하원을 통과한 현금 지급안은 조정 총소득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인 사람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이 증가할 때마다 지급액을 감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영리 싱크탱크 조세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변경으로 성인 1,200만 명, 미성년자 500만 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처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한도를 강화하는 대신 주당 $300로 감액하라는 공화당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주당 $40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공화당 의원 50명 전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추가 경기 부양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민주당 상원 내 중도 성향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 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게 될 경우 추가 부양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특별 실업수당 지급이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 내 의견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가 시작된 지 2주 만에 접수 건수가 이미 3,5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정부 지원금이나 신규 세무 양식이 생기면서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연방국세청은 회계년도 2020년에 대한 세금 보고가 지난주 기준 3,500만 건이 접수됐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직전 발표된 세금 보고 1,570만 건에 비해 약 20% 증가한 수치이며 둘째 주 2,900만 건에 비해 무려 1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세청은 주로 1월 하순에 세금 보고 접수를 시작하는데 올해에는 2차 경기 부양금 지급 후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접수일을 2월 12일로 미뤘으며 마감일은 4월 15일로 예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줄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타격을 입은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또는 경기 부양금의 일부만 받은 납세자들도 이번 세금 보고를 통해 자격 요건에 따라 지원금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에 최신 업데이트된 주소와 은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3차 경기 부양금 지급 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회계사협회 관계자는 조기에 세금 보고를 함으로써 세금 관련 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납세자가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로 인해 세금 환급이 늦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주 세금 보고가 접수된 3,500만 건 중 2,983만 건이 처리 완료됐으며 환급 건수는 1,657만 건, 총 환급금은 477억 3,600만 달러이며 평균 환급금은 2,88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본인의 경기 부양금 지급 여부와 일정이 궁금할 때에는 국세청 웹사이트 겟마이 페이먼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기업과 스몰 비즈니스들의 구조 조정과 긴축 경영이 이어짐에 따라 고용주와 직원들의 갈등이 많아지면서 고용 및 노동 관련 분쟁과 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법 전문 로펌 리틀러 맨델슨 피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전국에서 법원에 정식 접수된 노동 및 고용 관련 소송은 2천여 건에 달해 팬데믹 이전에 비해 최소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식 소송으로까지 확대되지 않고 사전 합의한 케이스들까지 합하면 팬데믹 기간에 발생한 고용 및 노동 분쟁은 6천 건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심한 경기 불황 속에 고용주들은 직원 구조 조정을 통해 비용 절감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해고에 직면한 직원들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한인타운 지역 업체들과 한인 사업체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인 노동 및 고용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사업체 경영 상황 악화로 감원을 고려하거나 고용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한인 직원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 소송으로 비화한 사례만도 팬데믹 이전에 비해 3배에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한인 요식업소들을 포함한 영세 스몰 비즈니스들과 의류업계에서 노동소송이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직원과 고용주의 갈등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기된 소송들은 부당 및 차별 해고, 직원 사생활 침해, 직장 내 코로나 안전, 재택 근무로 인한 임금 문제 등이 많았습니다. 연방검찰은 조지아주 둘루스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한인 문윤재 씨를 수백만 달러 규모의 PPP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제이크 문, 알렉스 문 등의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사업체에 대한 PPP 대출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사업체 이름, 직원 수, 평균 급여 금액, 수입, 지출 등을 모두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문 씨 외에도 공범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무려 16건의 허위 신청서로 수백만 달러를 신청했습니다. 문 씨가 대출 신청 사업장 주소지로 기록한 곳 중 한 곳인 둘루스의 한 주택에서 나온 남성은 자신을 제킴이라고 소개했고 문윤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채널2 액션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문 씨는 앞서 별도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이민서비스국에 의해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로 보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연방기관에 구금되어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오는 9일 사전 공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 자리에 유색 인종으로는 처음으로 지명된 니라 텐던이 지난 2일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인사 실패 논란에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인물로 워싱턴 포스트의 한국계 미국인 김승민 기자가 지목돼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텐더는 바이든 행정부가 챙기는 핵심 인사 중 한 명이었지만 평소 표현이 거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공화당 인사들에 대한 독설과 막말을 트위터에 남긴 것이 이번 논란의 화근이 됐습니다. 상원에서 인준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한 백악관은 공화당의 초당파 의원들에게 표를 읍소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과정에서 김 기자가 등장합니다. 공화당 초당파 의원 중 텐던에게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유력한 인물이 리사 머코스키 의원이었는데 텐던은 과거 그에게도 독설을 퍼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머코스키 의원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텐던이 당신을 쓰레기라고 부른 트윗은 어떻게 보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하자 이를 몰랐던 머코스키가 그게 뭐냐고 물었고 한 기자가 해당 트위터를 보여줬습니다. 그가 바로 김 기자였습니다. 동료 기자들이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열심히 일하는 장면이라는 취지로 트윗을 한 게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텐던과 바이든 정부의 열혈 지지자들이 지난달 24일부터 김 기자에게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악성 댓글들을 비롯해 잘못된 팩트를 기반한 이메일 공격을 퍼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김 기자의 상관인 워싱턴 포스트의 스티븐 긴즈버그 에디터가 직접 성명을 내고 김 기자가 한 것은 저널리즘의 기본이고 기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우리는 그가 워싱턴 포스트의 일원인 것이 더 이상 자랑스러울 수 없다고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결국 니라 텐더는 사퇴했고 이 기사를 쓴 것도 김 기자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뉴저지주 방위군에 배달된 오염된 음식으로 인해 일부 대원들이 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뉴저지주 하원 의원은 지난 한 달 동안 적어도 30명의 뉴저지주 방위군이 미국 의사당 보호를 위해 배치되는 동안 한 민간 판매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오염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때문에 병에 걸렸다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몇몇 대원들은 상원 주차장에서 구토를 했다고 말하며 놀랍게도 음식은 거의 날고기를 받았고 그중 일부는 심지어 쇠조각이 들어있었다고 보도한 언론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스미스 의원은 음식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가 해고되고 즉각 새로운 공급자로 대체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러한 음식 제공이 고의였던 아니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의사당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대원들은 매우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시간 하원 의원들도 과거 서한을 통해 의사당 보호로 배치된 미시간 주 방위군 여러 명이 날것에 또는 곰팡이가 섞인 식사를 한 뒤 입원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차량 등록증을 휴대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보여주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상원은 지난달 말 현재 차량 소유자들이 매년 1회씩 발급받는 전통적인 양식의 종이 차량 등록증 대신 교통규칙 위반
또는 사고 시 경찰이 요구할 때 휴대폰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여주고 확인받는 온라인 차량 등록증 시행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주 하원에 상정돼 있는데 조만간 전체 회의 표결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 차량국은 온라인 차량 등록증을 보여주는 방법과 위조를 막을 수 있는 온라인 차량 등록증 디자인 등 세부 시행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